경험론 베이컨 비 합리론이 인간이 이성과 논리만으로 세계를 증명하고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다면 경험론은 자연 세계에서의 감각적인 경험만이 지식이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합리론처럼 절대적이고 완벽한 결론이 도출이 아니라 변화하는 경험 세계를 토대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험론은 합리론에 비해 상대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개별적인 개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세의 유명론과도 연결된다. 과학에 대한 신뢰와 실용주의적 사고로 부장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실험함으로써 이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경험론의 주장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험론이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은 경험론이 실제로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근대의 경험론이 승리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화 이후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만을 믿는 경험론자들이 되었다. 지금 우리의 친숙함과는 달리 중세 교회의 그림자가 다 겉이지 않았던 근대 초기의 경험론의 주장은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경험론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자연에 있고 우리는 자연에서 규칙과 질서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무신론적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경험론의 진리 탐구 방법에는 신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경험론은 중세의 신중심주의를 끝내고 근대 이성중심주의와 근대 과학을 탄생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험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그는 데카르트보다 35년 정도 전에 태어나서 16에서 17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다. 베이컨 이후에 경험론은 영국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영국 경험론이라 불리면서 대륙 합리론과 대응되는 말로 사용된다.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험론이 대표 철학자 베이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는 기존 학문의 문제점에 대한 그의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학문의 방향으로 그가 제시한 방법이다. 그는 기존 학문을 우상론으로 비판했고 새로운 학문 방법으로 귀납법을 제시했다. 특히 베이컨이 기존의 학문 체계를 비판하려 할 때 염두에 둔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왜냐하면 당시는 중세가 끝나갈 무렵으로 스콜라 철학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철학 체계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다는 것은 당시의 학문 체계와 기독교 철학 전반이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저서 제목도 노붐 오르가눔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와 추론 방법에 대한 저서들을 오르가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서 지은 제목이다. 여기서 노붐은 새롭다는 의미이고 오르가눔은 기관으로 해석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기관 정도가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 이렇게보면 새로운 학문의 도구 정도가 되겠다. 노붐 오르가눔에서 베이컨은 우선 우상론으로 기존 학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우상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의미한다. 베이컨은 편의상 4가지 이름을 붙였다. 종족이 우상, 동굴이 우상, 시장이 우상, 극장이 우상이 그것이다. 여기서 종족 동굴의 우상은
개체적인 편견에 해당하고 시장 극장의 우상은 사회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나씩 알아보자. 우선 종족의 우상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편견을 말한다. 예를 들어 꽃이 웃는다거나 새들이 노래한다 라는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 문장들은 인간 중심적인 문장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실제로 꽃은 웃지 않고 새들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사물에 대입해서 사물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굴의 우상은 개인이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오류를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이 전체의 일반적인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베이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이 동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은 외부의 실제 빛이 아니라 동굴이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제한된 빛으로 동굴 안을 본다. 이러한 주관성이 극복될 때 편견 없는 학문 탐구가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시장의 우상은 잘못된 언어 사용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보통 주어에 들어가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신, 악마, 요정, 도깨비 등의 단어가 존재하면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대상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베이컨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찰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럴 경우 혼란에 빠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극장의 우상은 권위에 수긍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사람들은 미신, 신학, 철학 등 기존의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론들이 권위에 이지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베이컨이 보기에 이러한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는 제대로 된 학문체계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 이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연 세계를 직접 관찰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만 학문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통해 기존 학문 체계를 비판한 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학문의 방법인 귀납법을 제시했다. 사실 귀납법은 새로운 학문 방법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체계를 세웠던 방법론이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법보다는 연역법을 더 중요시했는데 베이컨은 이를 비판하는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새로운 귀납법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리 큰 차이도 없고 더 복잡해진 귀납법에 대해 알아보는 대신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면에서 베이컨이 연역법을 비판했는지를 알아보자. 연역법은 보편 명제에서 특수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법이다. 귀납법은 반대로 특수 명제로부터 보편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법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과 특수의 용어 사용에 익숙해져야 한다. 보편과 특수에 대해서는 앞서 중세의 보편 논쟁에서 다뤄보았다. 기억을 상기해보자. 인류 전체가 XYZ 이렇게 셋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은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단어로 묶을 수 있었다. 보편 논쟁은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중세의 실제론자들은 보편이 실제한다고 생각했다. 유명론자들은 개체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의 개체가 특수를 말한다. 근대 철학은 중세 철학의 연장이라고 봐야 한다. 중세의 실제론자들처럼
근데 합리론자들은 보편 개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편으로부터 추론을 시작하는 연역법을 추구했다. 반면 중세 유명론자들처럼 근대 경험론자들은 특수를 더 중요시했다. 그래서 특수로부터 추론을 시작하는 귀납법을 강조했다. 연역법은 보편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특수들을 추론해내는 사고 방식이다. 이를 추상화하면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다. 연역법에서는 보편이 우선하고 개체는 이에 종속된다. 보편의 속성이 A라고 한다면 X도 Y도 Z도 필연적으로 A의 속성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속성이 빨간색이라고 하자. 그럼 ZC의 색깔은 무엇이 되는가? 그건 확인하고 말 것도 없이 빨간색일 것이다. 연역법은 보편에 대해서만 알면 무수히 많은 개체의 속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추론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보편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특수의 속성을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합리론자인 데카르트는 수학, 기하학 등이 완벽한 보편자로부터 세계 전체를 추론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도대체 보편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이 특수한 개별자를 일일이 확인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를 지적하며 등장한 사람이 경험론자 베이컨이다. 그는 연역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연역법은 지식이 확장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매 순간 특수에서 확인하는 것뿐이다. 학문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연역법은 학문이 진보에 있어서 쓸모가 없다. 베이컨은 개별적인 특수를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보편 명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XYZC를 한 명씩 관찰해 보는 것이다. 빨래를 하고 있는 X씨는 얼굴이 빨간색이다. 낮잠을 자고 있는 Y씨를 관찰해 보니 그 역시 얼굴이 빨간색이다. 그리고 술 마시고 있는 Z씨 역시 얼굴이 빨간색이다. 이들 토대로 공통점을 추론할 때 A야 비로소 보편자로서의 인간의 속성이 빨간색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베이컨은 노뵼 오르가눔에서 학문이 새로운 출발점으로 귀납법을 제시했다. 그가 귀납법을 통해 정말로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무런 경험적 근거도 없이 쌓아 올려진 중세의 종교와 철학이었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 이르러 집대성된 신학과 철학은 강력한 권위와 신앙에 기초하고 있을 뿐 검증 가능한 현실에서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베이컨은 누구나 관찰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특수한 개체로부터 경험적 자료를 쌓아 올린 새로운 학문 체계를 꿈꿨다. 이런 경험적 학문만이 교회의 신이나 천국에 대한 무수한 담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등이 소모적인 논쟁들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이다. 베이컨의 경험주의는 자연과학이 발전하는 데에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베이컨의 작업을 평가해볼 차례다. 우선 그의 사고는 존재론적인가 인식론적인가?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 아니었다. 대신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상황을 우상론을 통해 설명하고 학문의 방법으로서 귀납법을 제시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물음은 인식론에 집중된다. 다음으로 베이컨은 진리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이성적 사유를 제시하는 대신 감각적 세계에서의 경험 자료들을 강조했다. 즉 그는 경험론적 철학을 전개한 것이다.